오늘 수업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거는 파이썬 기본문법 3차시고요. 오늘이 기본문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라이브 코딩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나 모르는 코드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이번 주 내에 여러분 최대한 멘토들 활용하시고요. 먼저 오늘 진행할 컨텐츠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 진행하지 않고요. 아마 어려운 거라 해봤자 클래스 부분, 그래서 상속과 다양성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천천히 같이 풀어나가 봅시다. 자, 먼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얘는 동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옆쪽을 보시면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감자를 씻어야 깎을 수 있고 깎아야 찔 수 있는 거겠죠. 동일하게 당근을 씻어야 썰고 걔를 구울 수 있는 거겠죠. 즉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 각 함수들은 데이터들을 변형할 수 있지만 데이터와 함수가 분리되어 활용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앞부분을 고치고 싶어요. 그럼 앞부분을 고쳤을 때 그 뒷부분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세부 구현이나 코드를 수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지양하고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점점 복잡해진다 할 때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객체, 오브젝트죠? 즉 물체를 대상으로 그 물체로 기반되어서 무언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맨 위에 채소라는 객체가 있고 이 아래 이 채소로 행동하는 행위들이 쓰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복잡하게 씻고, 깎고, 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자, 당근, 오이 이것처럼 큰 객체로 세 가지로 묶고 얘네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아래에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캡슐화라고 하는 저렇게 객체를 기점으로 해서 묶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객체 단위로 코드를 짜게 되니까 뭔가 재사용을 한다거나 코드를 수정할 때는 해당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훨씬 용이하겠죠. 더 코드도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고요. 그래서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의 차이점은 양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게 보기 편한가요? 아무래도 객체 지향이겠죠.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하거나 할 때도 무언가 묶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쓰고 실제 파이썬 외에도 C++이나 다양한 프로그래밍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독립적인 객체 단위로 구성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써놨는데 추상화입니다. 자, 추상화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절차 지향은 쭈루루룩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복잡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만약에 캡슐화로 되어 있어서 정리해놨다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인덱스번호를 뽑던가 딱 그 부분만 추출해 오면 훨씬 빠르겠죠. 즉 핵심적인 요소만 여러분이 표현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상속은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얘는 슈퍼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로 나뉘게 되는데 위에서 내가 언급한 거를 밑에서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현할 필요 없이 위에서 언급한 거를 끌고 내려오면은 얘가 했던 영향을 내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양성인데요. 다양성도 동일하게 뒤에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같은 이름의 기능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 동물이 소리를 낸다 라고 하면은 우리 객체 지향이니까 동물들은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병아리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걔네들이 소리를 낸다 에서 그냥 멈췄다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멍멍하고 운다.
고양이가 야옹하고 온다. 병아리가 삐약삐약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인 코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께 많이 언급드렸던 캡슐 과연. 이거는 캡슐로 묶어서 확실히 더 보기 편하고 여러분들 수정하기도 편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장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코드 재사용성이 향상되고요. 굳이 똑같은 중복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기 더 편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유지보수 용이합니다. 당연하죠? 위에서부터 수정을 하면은 전체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그 부분만 다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더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를 가게 될 건데요. 클래스 처음 들어본다. 면, 네, 이해 다 잘 하실 것 같은데요. 클래스는, 약간 빵철과 같은 개념이에요. 큰 설계도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걔를 가기 위해서 큰 도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속성을 정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메서드 또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객체 했는데 이 객체는 뭐냐면 클래스로 찍어낸 결과물, 즉 내가 도출하고 싶은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옆쪽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코드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하면은 우리 실습 코드 오늘 켜주시면 되시고요. 자, 옆쪽에 보면 맨 위에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이건 뭐냐? 클래스는 정의할 때 무조건 클래스를 붙이고 뒤에 내가 정의하고 싶은 클래스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과제할 때 이거 신경 잘 써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GPT를 썼냐 안 썼냐고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DEF라는 거를 설정해서 내가 만약에 이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이런 함수를 쓰겠다라는 란을 정리합니다. 당연히 뒤쪽으로 탭이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저 앞에 있는 셀프는 생성자.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 뒤에 name, age, major이라고 하는 게 각각 속성어를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name이랑 age랑 major를 했을 때 나머지 세 개로 어떻게 출력을 하겠냐, 그 객체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냐 라고 하는 게 그 아래 나온 self name, self age, self major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객체 생성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객체 생성은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리고 그 뒤에는 네임에 들어간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네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양단어. age 23, major 106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셀프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저희가 생성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성자를 우리가 생성해내겠다라는 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셀프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틀린 문법이 되고요. 뒤에 오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스트링으로 써보면 student name 보이시나요? 셀프를 왜 쓰면 안 되는지. 여기에 self.name이라고 한 거에 셀프 부분에 student 우리 밑에서 걔를 써야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저기에 셀프.name을 하면 당연히 오류가 뜨겠죠. 우리는 셀프라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면 멘토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빵틀처럼 이해하시면 되고요. 객체는 그 빵틀로부터 나오는 맛있는 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보로든 단팥빵이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랑 똑같은 거고요. 각 객체는 고유한 속성값을 가진다. 속성값이라고 하는 것은 옆쪽에 내 이름, 내 나이, 내 전공, 여러분들이 설정한 각각의 값을 속성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저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게 다르겠죠. 예를 들어 양다의 니은적이 되어 있는데 난 양다의 니은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김하늘을 저기다 넣어요. 그럼 김하늘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각 객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앞쪽까지는 동일하지만 실제 뒤쪽에 5344, 752처럼 각각의 객체가 서로 용합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클래스를 한번 선언을 하고 내가 객체를 여러 개 생성을 해도 걔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빠른가요?
자, 이제 우리 과제 제가 좀 많이, 클래스를 좀 많이 냈는데, 그거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헤더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영어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를 해줍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뒤에 이름. 근데 보통 이름은 첫 글자 대문자로 해주고요. 마지막에 콜론 기호를 써서 내가 그 뒤에 이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어떤 함수를 쓰겠다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는데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바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탭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사실 파이썬에서는 콜론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 다 탭을 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클래스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의 생성자, 뒤에서 한번 더 언급할 생성자랑 객체들이 사용할 메서드들을 얘를 출력했을 때 뭐뭐뭐가 나오게 하는 메서드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맨 위에 있는 init은 필수로 들어가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걔는 저희 생성자 할 때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 이제 속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 먼저 속성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특징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프로젝트는 name, price, stock 이 세 개만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셀프는 속성이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생성자라 했으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할당이 될까요? name에 되겠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뒤에 저 숫자는 가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는 속성이 3개였을 때 3개의 값을 할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가당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는 분? 그쵸? 손들 용기가 없죠? 스톡을 제가 초기값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스톡 값에 뭔가를 넣지 않아도 재고가 항상 0이다 라는 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스톡 값을 제가 3을 해놨으면은 지금 스마트폰은 3개가 있는 거겠지만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0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메서드를 보면요. 메서드는 이제 우리가 만든 아까 말한 함수.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뭔가 새로운 함수 정의할 때 def 썼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def 쓰시고 무조건 처음에 셀프, 생성자를 쓴다는 얘기니까. 들어가고 뒤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속성을 하나 넣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어떻게 됐는지 재고의 변화율을 넣은 거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상, 즉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보면 업데이트를 amount라는 값을 넣어서 플러스는 amount라 했으니까 만약에 10을 넣으면은 스톡 기존에 있던 0에다가 플러스가 더해진 거겠죠. 10. 근데 왜 프린트까지 됐냐?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 안에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프린트하지 않아도 프린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저 함수 전체를 돌린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네. 어려우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멘토한테. 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생성자, 셀프,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이닛이라고 하는 게 해석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이닛은 객체를 초기화하는 생성자 메서드예요. 즉,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스톡은 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얘처럼 혹시라도 여러분이 까먹으면 오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있는 게 이닛이에요. 그래서 셀프 외에도 다른 파라미터를 받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아까 제가 student one name 양다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셀프 내에 셀프가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객체를 넣어도 오류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닛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클래스는 외울 게 많이 없고 보면 여러분이 보면서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닛이랑 셀프 정도는 필수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셀프 파라미터입니다. 셀프 파라미터는 저 자신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student1.name 했을 때 나의 이름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self.name을 했으면 제가 오류가 떴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셀프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앞쪽에 있는 거는 나를 나타내는데 내가 student 1을 정의한 거지 셀프를 정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self.name을 하면은 오류가 뜨겠죠. 내가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항상 제 객체 스스로를 선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첫 번째 값은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해도 뒤에는 세 개만 넣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순서는 붙여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안 다르죠? 이번에는 클래스 변수.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에서 사용하는 변수고요. 모든 함수들이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언이 되면 걔는 그냥 고정된 값을 딱 가져가. 즉, 초기값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게 된다면 클래스명, 프로덕트.점 클래스 변수명, 토탈 프로덕트로 접근을 하면 되시는데 이 같은 경우는 토탈 프로덕트가 처음에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굳이 호출하지 않더라도 오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껏 계속 봤던 겁니다.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의값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임 프라이스 떡이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다른 값이 있다면 걔네로 할당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인스턴스 명점, 인스턴스 변수명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얘는 DEF가 하나의 캡슐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위에 네임 프라이스 스톡 했다고 해서 그 아래 업데이트 부분에서도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객체 생성 방법을 해볼 건데요. 음, 자, 우리 스튜어전 아까 클래스 처음에 정리할 때 클래스 쓰고 뒤에 내가 쓰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DEF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초기화값 넣고 그 다음에 생성자값 넣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네임이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과제를 보면 알겠지만 무기로 제가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그 무기의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로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냐? 위에서 얘기했던 거로 똑같습니다. 내가 생성하고 있는 이름, 생성하고 싶은 이름. person 1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길잖아요? 그럼 P1, P2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뒤에 내가 클래스로 설정한 이름은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person으로 했으면 person으로 들어가고요. 펄로 했으면 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클래스명으로 해야 되겠죠. 너무 줄이면 또 따라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 생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person 1이라고 한 원, 즉 하나의 저장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person 2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저장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바구니 총 두 개에 내가 원하는 속성 값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값들을 넣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닛이라고 처음에 생성을 할 때 네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객체 생성할 때 필요한 기본값인 엠마 이 이름만 넣었습니다. 엠마는 제 영어 이름이고요. 자, 만약에 네임 뒤에 뭔가 젠더 이런 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면 오류겠죠?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객체 생성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체를 접근하는 방법, 즉 우리가 생성한 객체가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프린트는 필요할 때만 하시고 객체 여러분들이 생성하려고 했던 그 이름의 점 네임, 즉 속성값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네임을 제대로 넣었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 위에서 속성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얘는 위에 이닛에 있는 부분에 네임 뒤에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속성 값을 모두 넣고 그 아래 객체 생성하는 부분 옆에 넣어야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리고요, 자, 밑에 객체 생성하는 거에서 이 객체 내부 속성에 새로운 값 할당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닛이라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래 create이라고 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즉, 제가 하고 싶은 함수를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그럼 쟤네도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썼어요? person 1. 즉, self에 해당하는 게 person 1이니까 걔가 없고. create은 제가 쓴 함수 이름이죠. 즉, 생성한 객체 이름에 점하고 그레이스 썼습니다. 여기에 대문자 person, 클래스 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류 나겠죠? 클래스 명은 객체가 아니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를 하고 그 옆쪽에 컴마하고 안녕하세요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쪽에는 그레이팅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연결되면서 이해되나요? 왔다 갔다가. 그러면은 밑에 프린트 되는 거 한번 봐볼게요. 프린트 되는 거 처음에 그리팅이 나온대요. 그럼 지금 그리팅이 뭐가 나왔죠?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가 들어가고 셀프 네임이래요. 근데 이 셀프는 뭘 참조해요? 처음에 있는 person 1을 참조하죠. 이게 되나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엠마님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이, 즉 초기화된 값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셀프 네임이 뭐냐?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값. 그리팅이 뭐냐? 그럼 그 함수에 있는 옆쪽에 여러분들이 정의한 속성값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끌어오는 거니까. 절대 없는 거를 새로 출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래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메서드 실행할 때 오류가 날 때를 여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수를 잘 맞춰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거 대문자 2개 무시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가려지나요? PPT 본인 PPT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앞에 대문자 무시해 주시고 person 1에서 브레이스를 했는데 person 1을 또 언급을 했네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셀프는 언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셀프는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객체를 새로 생성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언급하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전달한 인자의 개수가 달라. 즉, 한 개를 원하는데 2개를 줘버렸으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두 번째, person 1 브레이스를 했는데 이번엔 셀프를 셀프 그대로 했네요. 근데 우리 셀프는 나 객체 생성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용도였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저희 지금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상속할 건데요. 음, 상속이 사실 과제할 때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속이 들어가면 코드가 짧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맨 위에 처음 들어가는 데모 클래스, 즉 슈퍼 클래스 부분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천천히 설명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클래스, 저희가 기존에 정의했던 속성들을 상속을 안 한다면 지금 봐보시면 웨폰이란 무기를 설정했죠. 그래서 스와드, 버우, 완드 3개를 설정을 하고 싶은데 상속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 무게, 공격력 즉 3개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상속이 있다. 그러면은 슈퍼 이거 하나로 그냥 동결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코드가 6개면 해당이 되는 것을 12개, 즉 2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은 극한의 효율적인 단어잖아요. 즉 중복 코드를 나오는 걸 정말 싫어하고 중복 코드가 나오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드를 재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유지보수나 혹은 확장성 같은 데도 여러분들이 풀기에 훨씬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은
속성과 기능을 하위 클래스한테 물려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물려주게 되면은요, 간단하게 그냥 수펄 이걸로 정리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 약간 처음 상속을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이게 추상화가 되겠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왜냐면 부모 클래스를 다 해석을 해야 자식 클래스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파이썬의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한 거를 서브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한테 물려줄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위에서 한 번 다 언급을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 아래는 실습 예제 파일을 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실습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더 구체화된 클래스라고 한 게 무슨 말이냐. 얘는 간단하면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속성이 국민대학교 대학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는 국민대학교 대학생만 들어가는 거고요. 서브 클래스는 국민대학교 대학생 기본 패시브로 가되 여러분들의 나이, 학년,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구체화된 거고요. 그렇고 슈퍼 클래스에 없는 멤버를 추가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학번, 나이 이런 것들 아니면 물려받은 멤버를 수정할 수 있다. 물려받은 거에 기본적으로 제시된 초기화 값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상속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 파이썬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기본 문법은 아니고 좀 더 편하게 쓰자 하는 의미. 그러다 보니까 코드 재사용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내가 코드가 틀린 게 오류가 계속되면 약간 슬슬 화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그 자식 클래스나 부모 클래스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훨씬 더 용이를 하겠죠. 두 번째로는 동일한 얘기긴 하지만 유지보수의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하나를 수정을 하면 모든 서브 클래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오타가 났습니다. 왜냐면 내가 슈퍼 클래스에서 가지고 온 속성을 서브 클래스로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변경이 되면 다 바뀌겠죠. 아래에 있는 애들이. 엄마 유전자가 바뀌면 아들 유전자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관성 유지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맥락에서 다형성이라는 건 뭐냐? 상속은 내가 위에서 제시한 속성들이 똑같은 역할, 즉 똑같은 속성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면 다형성은 동일한 함수의 이름이더라도 다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하나의 함수명으로 정의된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 고양이, 병아리가 운다. 그러면은 다 다른 방식으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동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요. 슈퍼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와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서브 클래스에서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은 같지만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헤더는 동일하게 해야 되지만 그 아래 부분, 즉 여러분들이 마음껏 수정할 수 있다고 한 DEF 부분만 새롭게 정의하고 그 윗부분이 달라지면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식처럼. 그래서 다양성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요. 아까 얘기했던 동물들도 편하지만 저희가 과제로 이걸 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웨펀이라고 하는 애가 어택이라는 그냥 기본 공격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드, 지금 다양성이라는 게 없었다면 얘는 그냥 전부 다 공격인 거예요. 그 애의 특별한 뭔가 특징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오버라이딩이 있었다. 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게 되면 검으로 본다거나 활을 쏜다거나 마법으로 공격한다거나 즉 배기, 쏘기, 공격 이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절차지향 즉 동사의 중요성도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다음으로는 모듈인데요. 모듈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딱히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이거는 클래스 어떻게 정의하냐, 객체 어떻게 부르냐, 이 정도. 아까 코드로 계속 보여드렸던 부분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포즈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것들이에요. 레스, OS, 랜덤, 데이트 타임 이런 것들인데요. 밑에 외부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넘파이, 판다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슬슬 시각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모듈일 겁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인풋이라는 거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인풋하는지 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의 특징이 뭐냐? 얘는 차이점이 뭐냐? 모듈이 가장 작은 거고요. 패키지는 이 기능이나 모듈을 같이 묶어서 쌍으로 엮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그 패키지랑 모듈을 좀 쌍으로 엮어서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을 불러보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파이썬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정말 간단한 모듈 한 번씩 다 불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포트 쓰는 거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from 어디에서 특정 인풋만 불러오겠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 이 임포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메스라고 불러와도 그 메스를 매번 쓰는 건 어려우니까 얘를 m으로 통칭하겠다. 이것처럼 as를 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별칭으로 쓸 수 있겠죠. 다만 세 번째 from module import 별 쟤는 오류가 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쟤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쟤를 하고 싶다, 그냥 첫 번째 거 쓰세요. 임포트 모듈에도 다 불러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 쓰시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넣어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모듈을 쓰고 싶은데 그 모듈이 안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각화할 때 이제 슬슬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PIP라는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프랩이든 비주얼 스튜디오든 원하시는 그 부분에서 얘네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지만 주차 지나가면서 물어봐 주세요. 이해 안 된다. 있나요? 없죠? 우리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오류가,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 이걸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볼 오류는 금운 오류입니다. 금운 오류는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수한 거예요. 뭔가 그 코드를 써야 되는데 필수 인자가 안 들어갔거나 뭔가 오타가 났다거나 즉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된 거죠. 찾기 쉽습니다, 얘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예시는 프린트를 하면은 큰 따옴표로 넣으면 큰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큰 따옴표로 마무리가 안 됐죠. 당연히 오류가 나죠. 즉 구문 오류는 이걸 못 찾으면 파이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고요. 그리고 런타임 오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고요. 얘네들을 처리하는 걸 예외 처리라고 해요. 근데 이 예외 처리를 뒤에서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이 예외는 예외를 왜 처리하냐? 여러분들이 막 코드를 열심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걔가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끝까지 돌릴 수 있는데 걔 때문에 아예 끝난 거예요. 그럼 너무 허무하죠. 그런 경우에 if나 try except를 활용해서 그냥 그럼 우리도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맞는 게 예외 처리거든요. 말만 어렵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문이고요. try문이에요. 다 들어봤죠, 우리? 그래서 조건문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오류 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조건문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사실, 자,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가 원하는 값 나오겠죠? 오류가 떴어요? 그래도 나옵니다. 점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잘못된 게 아니죠? 얘가 잘 처리된 거니까. 두 번째, try except인데요. 저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과제를 원래 저걸로 내려다가 이 부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try except은 try 부분으로 계속 돌리다가 오류가 생기면 얘랑 똑같지만 except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요일 A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try except으로 문제를 한 몇 문제 좀 더 풀어볼까 해요.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오늘 강의 빠르게 끝냈습니다. 강의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우리 오늘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배웠고요. 클래스와 객체. 아까 전에 클래스 처음 들어보는 분 한 3분, 2분 있었는데 클래스가 설계도면 객체는 그 설계도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들이라고 했죠. 생성자, 셀프, 생성자, 이니스로 무조건 초기화해야 되고요. 셀프 값으로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랑 인스턴스 변수는 개별적으로 가지는 값이었고요.
상수역, 다형성. 얘네들은 필수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번 과제에서 가장 많이 냈습니다. 가장 어려울 거고요. 난이도 상 문제 풀 수 있길 기대하겠고요. 그 다음 모듈과 패키지는 임포트하는 거였죠. 그래서 임포트 했을 때 뭐가 오류된다.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러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류와 예외 처리는 콜앱을 하다 보면 사실 구글에서 잘 알려주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일은 많이 없겠지만 if나 else, try, excep을 활용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 41분인데 실습 파일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고 52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또 실습 파일 녹화된 게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제 노트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시 때는 가장 중요하게 클래스랑 객체 배웠죠? 그래서 클래스는 앞쪽에 클래스란 단어 붙여주고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이름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닛은 뭐였습니까? 초기화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초기화하는 생성자니까 클래스를 정의할 때 가장 맨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프는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생성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래처럼 양다현, 이삼, 웨빙용처럼 뭔가 속성 값을 부여할 때 셀프를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4개를 부여하면 에러가 생겼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얘 돌리고 아래 스튜던트 원트 제가 생성한 객체 하나 돌리면 얘 출력했을 때 양다현, 이삼, 웨빙용 나오죠. 이 맨 앞에 있는 거를 이름을 저희 학회장인 노영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노영옥으로 바꾸면은요, 아래에 이름 또한 노영옥으로 바뀌죠. 즉, 우리는 객체 안에 있는 속성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그 객체 이름에 속성 값을 넣었을 때 그것 또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아래 두 번째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객체랑 두 번째 객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id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김하늘이 아니라 얘도 나선엽으로 바꿔봅시다. 으로 바꿨다고 해도 얘네들은 서로 각각의 객체이기 때문에 노용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클래스의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죠. 머리가 있으면은 몸통이 있어야 되니까 바디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톡은 0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아래 스톡 부분에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던 거. 뭐라 했죠? 초기값 설정한 거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스톡 부분에 아무것도 정의를 안 해요? 그럼 얘는 스마트폰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후에 저희는 DEF 업데이트라는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메서드는 뭐였습니까? 동사였죠. 무언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새 속성을 넣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지금 필요한 속성은 amount, 즉 한 개인데 이 amount는 어떤 식으로 객체에 들어가게 되냐? 셀프 스톡, 즉 우리가 위에 초기에 설정했던 스톡이라는 제곱값에 플러스 amount 한 값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걸로 의미가 되었죠. 그리고 밑에 스마트폰 재고가 프린트된 거는 이 프린트 값까지 같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아래 프린트를 하지 않더라도 얘가 같이 돌아가서 재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 줄로 쭉 정리하면 해당 그림과 같은 게 되고요. P1, P2 각각의 객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서 스마트폰 재고가 10개로 올라가고 그 아래 마이너스 3개로 줄어들었다가 그러면 스마트폰 재고는 얘는 P2니까 변함없이 7개인 거고 P2는 5개로 늘어난 거니까 최종적으로 5개나 7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이 위에 있는 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 코스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객체 생성하는 거 쉬웠습니다. 객체 원하는 이름 설정해주고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설정해주면 되는데 이거 person이라고 안 하고 P1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P2라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객체 이름으로만 해주면 되고요. 객체를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름, 뒤에다가 원하는 속성 이름, 예를 들어 여기는 네임만 속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네임일 거니까 네임만 출력을 하게 되고
이거 제가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greeting 부분에 들어가는 게 지금 안녕하세요잖아요. 그럼 이 앞쪽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가고 뒤쪽에 셀프 네임이 들어가니까 엠마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막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우스로 하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엠마가 셀프 네임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greeting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호출할 때 오류가 생기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펄슨 안녕하세요. 이거 왜 오류가 생겼죠? 셀프 부분에는 제가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필요한 게 그리팅 하나예요. 근데 얘는 지금 셀프 부분에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셀프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클래스를 뭔가 만들고 호출하고 하는데 왜 들리지? 이렇게 하시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이거 수가 안 맞는 건가? 이러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했고, 각 저의 멘토님들도 아마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상속과 다양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클래스를 먼저 지정을 해줘요. 부모 클래스, 다시 말해서 슈퍼 클래스였죠? 얘는 모든 거의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클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DF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이닛으로 생성자 초기화해주고 셀프로 객체 받아주고 쇼 인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서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프린트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상속이라는 게 파이썬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쳤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코드가 매우 길어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알아보기가 어렵죠. 심지어 추가 속성을 했다고 해도 이 위에 있는 건 다 똑같은 건데 똑같이 반복돼야 되는 즉 중복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은 중복이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상속을 통해서 super이라는 함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강조했던 거 클래스를 지정하면 그 뒤에 속성 값은 암만 우리가 슈퍼 클래스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값은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얘네가 없으면 아무리 부모 클래스에서 받아온다고 하는데 이 속성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를 설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과제할 때 참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show info도 동일합니다. 위에 메서드 그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 똑같이 써주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속성명 show super 써가지고 가져오고 그 아래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sword 같은 경우는 길이를 추가했고요. bow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wand 같은 경우에는 마력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거 추가한 거 전부 다 그냥 추가했다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보를 출력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한 거 길이, 사거리, 마력이 추가로 나오게 되고요. 위에 무기, 무게, 공격력은 위에서 슈퍼 클래스에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세 개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네임, 웨이트, 파워 이거 세 개 왜 필수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애초에 우리가 받을 때 네 개의 인자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30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보호의 이름이 뭔지 모르죠?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를 한 것이지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한 거 만화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린 항상 뭐라고 배웠어요? 이닛 뒤에 있는 속성 값만 쓸 수 있다라고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얘는 30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전처럼 이 옆에 얘네를 못 쓰는 거죠. 그럼 애초에 얘가 무슨 무기인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공격력은 몇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콜앱을 사용할 때 이것처럼 밑줄이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줄 겁니다. 이거 좀 꼭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다형성 갈 건데요. 다형성 기억나나요? 개, 고양이, 병아리가 만약에 다양성이 없을 경우에는 운다. 이렇게만 정의가 되던 것이 만약에 다양성이 있게 가게 된다면 개가 짖는다. 고양이가 야옹하고 운다. 병아리가 삐약하고 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형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어택이라는 걸로 동일하게 공격 이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지만요. 파이썬은 다양성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걔네한테 특징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드 같은 경우에는 검으로 뱉기, 보우 같은 경우에는 활로 쏘기, 완드 같은 경우에는 마법 공격이라고 하는 이들만의
특별한 특징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A 분반 친구들은 이거 관련된 과제 제가 추가로 냈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친구분들도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이거 문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알아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코드의 그 결과 화면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각각의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특징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모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얘네들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불러오고 싶은데 그 모듈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즉, 내가 그걸 임포트하고 싶은데 뭔가 설치가 안 됐어요. 라는 오류가 뜰 때 PIP 인스톨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 매스라는 모듈을 가져오면요. 매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곱근을 의미하는 스쿼트라는 함수를 넣어가지고 4.0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라는 모듈에서 나는 이 제곱근만 갖고 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곱근만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매스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를 m으로써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별칭 배웠죠. 그래서 매스 대신 m 사용할 수 있고요. 매스 임포트 얘를 SQ라고 하면은 얘에 해당하는 함수만 별칭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다음에 제가 import 이게 아니라 from import 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모든 것들을 불러오는 함수인데 그럼 import 매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끔가다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별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배 처리 배웠습니다. 구문 오류 이거 모르면 파이썬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매우 매우 쉬웠습니다. 그냥 단순히 따옴표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고요. 영어로 나누는 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 if else문 사용하거나 혹은 try except문 사용하는 거였죠. 예외 처리하는 거를 왜 if else를 쓰고 try except을 쓰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냥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7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쓰면요. 자, int인데 7이라는 걸 써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문구가 뜨죠. 즉, 이런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try except을 쓰게 되면요. 얘 실행해보고 얘도 7 하면은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즉, if에 걸리지 않는 문이네요 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어디서 우리가 잘못을 했는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캡슐러라고 배웠던 거를 아주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try except도 동일합니다. 얘도 무언가 잘못됐어요라는 오류가 생기면은 내가 입력한 게 잘못됐구나. 아니면은 try문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 위에 추가적인 코드가 더 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 else나 try except문을 활용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모르겠는 거나 어려운 거는 본인 스터디조 멘토한테 연락하면 언제든 도와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